한국의 리먼 사태로 불리는 새마을금고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앞으로 인류 최악의 위기가 다가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류 최악의 위기는 무엇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정답지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이 뱅크런은 제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다 말씀드렸죠. 제2금융권에 예금하지 마라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2020년도 10월 달에 이걸 방송했어요. 제2금융권에 여러분들 전재산을 예금을 하시면은 큰일 날 수가 있다. 여러분들 돈 날릴 수가 있다. 여러분들 돈 날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금융권, 특히 새마을금고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라. 말씀드렸다. 돈 떼인다. 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미풍선생 방송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을 잘 두고 보시라고, 그리고 맞박에 치라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전문가들이 지금 이제 막 얘기할 거예요. 이금융권 위험하다 다 일어나고 나서 과거의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풍선생 방송은 미래를 내다보는 방송이다. 각별히 조심하라고 다 미리 정답지를 다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새마을금고야 여기에 예금을 했던 사람들이 돈을 잃거나 예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새마을금고는 예금은 단돈 1원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자, 이것을 돈이 없으면은 이제 예금을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자, 진짜 큰 건 뭡니까? 인류 최악의 위기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다 정답지 말씀드렸죠. 인류 최악의 위기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비트코인에서 나옵니다. 비트코인. 제가 이거 막박에 치라고 하면서 작년에 4년 후에 이거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4년 후. 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루나 테라 이거 그 정도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몇백억 날린 사람도 많았는데 비트코인은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비트코인하고 코인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절대 투자로 쳐다보거나 관심을 절대 둬서는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도 여러분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돈 빼달라. 새마을금고 얘기입니다. 위기설 새마을금고 아침부터 60명 우르르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거죠. 새마을금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은행에 하고 이금융권 보시면은 예금자 보호라고 해서 계좌당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을 정부에서 이거를 예금자 보호법에 서 보호를 해줍니다. 당장 돈을 받을 수 없지만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새마을금고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돈 10원도 못 받습니다. 자, 그리고 새마을금고 소형빌라까지 공격 대출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신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신. 자, 은행 같은 경우는,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금융권 같은 경우는 여수신이라고 합니다. 여수신. 여신과 수신이 같이 있어요. 여신은 빌려주는 거고, 자, 누구에게 돈을 빌려줍니까? 무슨 돈으로 빌려줍니까? 수신한 돈. 이거는 고객이 맡긴 돈이에요. 예금. 예금을 해서 맡긴 돈을 가지고 이거를 다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신용창출이라고 합니다. 신용창출. 사실은 은행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BIS 비율이 몇 %입니까? 8%죠. 중간에 매개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은행은. 자, 유태인들이 이거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고리대금업을 하고 어떤 안 좋은 것들을 좀 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은행이라는 제도가. 사실 돈이 없는 거를 신용창출. 그 다음에 이거를 중간에 이제 여기서 어디입니까? 예대마진이 생기는 거죠. 예대마진. 나는 맡긴다. 나는 돈을 받아요. 돈을 받는 사람한테는 예금을 2% 줘요. 그런데 돈을 여신할 때는 빌려주는 거를 10%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8%가 이익이 남죠. 8%가. 이 예대 마진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게 은행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신용 창출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근데 어떻습니까? 새마을금고는 뭐예요? 자, 여신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게 관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여신 관리가 돼야지 무엇이 됩니까? 이 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 돈을 돌려받아야지 예금을 맡긴 사람이 2% 예금을 맡긴 사람한테 원금을 줄 수 있는 거죠. 예금 이자도 주고 원금도 주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새마을금고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전에 이제 작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이거 조심해라고. 결국 터질 게 터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또 문제가 됩니까? 새마을금고가 조직이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이 조직이 얼마나 방만한 조직인지 여러분들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이거는요, 새마을금고는 내일 아침에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네, 좀 웃깁니다, 이게. 왜? 직원이 16,000명인데 14,000명이 임원입니다. 그러니까 2,000명만 일반 직원이고, 진짜 일을 하는 직원이고, 14,000명을 뭡니까? 네, 이 사람은 임원들이에요, 임원들. 도장 찍는 임원들입니다. 별 의미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조직 자체가 굉장히 방만하고, 사실은 이렇게 금융기관이 네, 이런 지금 철저하게 어떤 전문성을 갖고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곳들을 금융기관들은 전부 다 파산했습니다. 전부 다 파산. 어떻게? 뱅크런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은 원래 돈이 없다고 했죠. 근데 예금자들이 한 번에 수신을 맡긴 사람들, 예금을 맡긴 사람이 한 번에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어떻게 줘요? 돈 못 주지. 뱅크런이죠. 이것이 무엇이다? 뱅크럽시입니다. 뱅크럽시가 파산이 되는 거죠. 뱅크런으로 인해서 뱅크럽시가 나타난다. 뱅크럽시가 이제 파산이니까 뱅크럽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사실 이미 예전부터 이건 파산을 했어야 되는 금융기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파산하기 전날까지 항상 걱정하지 마세요입니다. 새마을금고 불안해 뭐 하는데 외쳐도 새마을금고 불안하다 그러고, 그리고 정부 당국도 마찬가지예요. 새마을금고 관리 기능 뭐 지금 예적금 인출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뭐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데, 항상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정부. 금융기관이 파산하기 전날까지요. 금융기관 파산하기 전날까지 정부에서 하는 역할은 뭐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노래 제목 비슷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날 파산합니다. 그러면 누가 손실 봅니까? 네, 여기에 있는 큰 돈이 있습니다. 큰 돈, 예금, 큰 돈.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뭐 전주라고 합니다. 전주, 뭐 큰 돈이라든가 대주주, 네, 대주주와 전주는 다 빠져나간 다음에 그 다음 터트립니다. 이거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대주주라든가 전주라든가 이런 큰 돈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 돈을 다 빼기 전까지는요, 절대 파산 안 시킵니다.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미국하고 똑같아요. 미국 우리가 보시면은 연준이 있습니다. 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유태인들하고 전 세계의 투기 자금들이 뒤에 있는 거죠. 이 투기 자금들이 주인이에요. 연준은 사기업입니다. 근데 이 투기 자본들이 다 팔고 나가야지, 이제 다 팔아야지 뭘 시킨다고 했습니까? 금리 인상 시킵니다. 그때도 이제 폭락을 시키는 거예요. 세팅이 다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언제 시킨다고 했습니까? 그 전에. 네, 세팅이 다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빠져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정부에서 도장을 찍는다. 너희들은 이제 파산해도 돼.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절대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거, 절대로 아까도 했죠. 뭐 걱정하지 마세요. 위에 있습니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 전부 다. 왜 걱정하지 마세요 합니까? 큰돈, 전주들, 대주주, 뭐 힘 있는 사람들이 예금을 다 빼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걱정하지 마라. 절대 파산할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예금 인출하기 전에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 알아보라고 했죠. 그리고 예금보험공사라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 원 한도를 내서 보호가 되는데, 새마을금고 예금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마을금고 예금은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보호를 받는데,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돈이 없는데 무슨 지금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돈이 없는데. 다 부실이에요, 부실. 이거. 부실 채권입니다. 그렇죠.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되죠.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항상 쌓아야 됩니다. 대손충당금 반영합니까? 새마을금고가 전문성이 없는데 뭐. 일하는 사람이 2,000명이고 임원이 14,000명입니다. 총 직원이 16,000명이에요. 개판이에요, 개판. 자, 장부상에 있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돈을 주는 거하고 같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또 줄 돈은 있죠. 그 사람들 누구한테 줍니까? 네. 큰 돈. 여러분들 서민돈 말고, 서민은요, 맨 마지막이에요. 서민은. 결국에 서민은 뭡니까? 이거는 개털립니다. 개털려. 서민 그냥 파산해요. 줄 돈 없어요.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네, 이 사람한테 먼저 주고 나면 서민들한테 줄 돈 없습니다. 여러분들 맞박이 좀 치시라고 제가 1년 전에 다 말씀드렸죠. 작년에. 내가 누구지 알아? 골목대장 맞박이. 아이 박자.
제2금융권에 저축하지 마라. 이거 예금하지 마라. 자, 다 있습니다. 이거 뒤로 돌아게 해볼까요? 또 무슨 내용이 있었나?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가 바닥 언젠가 뭐 이런 거 다 얘기 다 했죠.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은 네, 이건 뭐야? 그리고 뭐 제2금융권에 예금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1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부양책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다 얘기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보시면은 뭐 금리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99년도에 아주 유명했던 사건들이 있었죠. 삼부 파이낸스. 2천 매덕하고 그 다음에 채권 받을 돈 그게 한 2천억 됩니다. 자, 여기도 큰 돈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 다 뺐습니다. 다 빼고 그 돈들이 빼지기나 끈에 대주주라든가 뭐 이런 큰 돈들이 들어간 거 있어요. 뭐 기업들, 일부의 기업들이라든가 뭐 여기 뭐 보시면 권력 있는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가 20에서 30%를 이제 금리를 줬으니까 예금을 이자를 줬으니까 뭐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돈 다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날까지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안심하라. 우리는 절대 부도날 일이 없으니까 안심하라. 정부에서도 안심해도 된다. 네, 예금자 보호해준다. 그래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부도 났습니다. 이 기억을 하실 겁니까? 삼부 파이낸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저축은행 사건도 아실 거예요.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없다고 했어요. 저축은행들이 이제 영업정지 없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부산 저축은행이 그 다음날 영업정지 됐습니다. 결국에는 타겟이 누굽니까? 서민들입니다. 서민들. 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2010년도에 있었던 거 뱅크런 사태 났는데 그전에는 대부분의 보시면은 뭐 대주주, 전주들 이런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돈을 다 빼고 이제 그 사람들 외에는 이제 서민들 돈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없다고 해놓고 이제 더 이상 이거 보시면은 영업정지 없다고 해놓고 그 다음날 갑자기 영업정지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문을 닫아버리고. 자, 그래서 미풍 선생 방송을 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대응을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뭡니까? 2023년 이제 올해 봄에 있었죠. 봄에 이게 뭐 3월달, 4월달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미풍 선생은 작년 10월달입니다. 작년 2020년도 10월달 뱅크런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고,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 괜찮다고 했죠. 실리콘밸리. 그러나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네, 큰 위기를 맞았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그러나 이제까지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어떤 빙산의 일각입니까? 서민들의 돈을 강탈하는. 여러분들 다 서민들이잖아. 무슨 뭐 돈이 몇천억 있습니까? 최소 저는 500억 이상 현금 없으면요 다 서민입니다. 이거 나도 돈 없고 여러분들 뭐 현금 뭐 500억 있는 사람 뭐 제 방송 볼 일도 없을 거고 다 서민입니다. 서민. 자, 여기서 가장 큰 가장 인류 역사상 제가 말씀드렸죠. 인류 역사 가장 큰 사기 사건 발생합니다. 사기 사건. 이거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예, 은행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주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게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비트코인에서 나옵니다. 자, 이 비트코인에서 블랙록에서 가장 전 세계 운용사 중에 가장 큽니다. 10조 걸리는 블랙록에서 이 짓을 왜 합니까? 지금 거래소 전부 다 파산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만들죠? 비트코인 ETF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이거 엑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고 하는데 이걸 만든다고 해요. 이거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만들어서 자기들 돈을 다 탈출시키는 겁니다. 탈출. 결론적으로는 다 탈출이에요. 탈출되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좀 띄우겠죠. 항상요. 왼쪽에 보시면은 큰 사건이 한번 터지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거를 한번 크게 띄웁니다. 우리가 작전 세력 같은 경우는 작전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띄워서 한번 이거를 파산을 시켜버립니다. 항상. 이거 왜 띄웁니까? 이거. 탈출하려고 띄우는 겁니다. 탈출. 사실 주가 작전이라든가 대부분을 보시면요. 대주주들과 연계돼서 전주들과 연계돼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 회사가 가망성이 없다는 거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번 뻥튀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탈출하기 위해서 주가를 10배 정도 막 띄워놓고 그 다음에 다 탈출하죠. 그 다음에 여기 물린 사람들이 개미들이 전부 다 개미 지옥됩니다. 이 사람들이 탈출 못합니다. 왜? 파산하니까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파산해요. 대부분 보시면은 작전주 같은 경우는 파산을 하거나 큰 산을 하나 만들거나 이거 장기간 10년 동안 장기간 하락합니다. 이 패턴이 똑같아요. 네,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합니다. 완전히 힘을 못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ETF 띄우는 것도 이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탈출입니다. 탈출.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 탈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띄워야 됩니다. 한번.
한번 해먹습니다. 크게 해먹은 다음에 이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은 없애는 작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은닉이에요, 은닉. 네, 불법 자금들 은닉의 역할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환전을 한답니다. 환전을 하죠. 이제 국가 간의 통화를 환전할 때는 거기 안에 규제돼 있고 세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거래세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고 파는 것도 금액이 좀 다르죠. 자,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되겠죠. 뭐 마약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결국에는 차단시킵니다, 이거. 네, 결국에는 없어진다. 없어지기 전에 무엇을 한다고 했죠? 제가 4년 후에 없어지기 전에 이 4년 동안 또 작업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바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 세계 서민들 피눈물 진짜 터집니다. 자, 그래서 저축은행 사태 그리고 뭐 삼부파이낸스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새마을금고 사태 지금 봤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새마을금고도 지금 당장 바로 터지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큰 손들, 전주들, 대주주들 돈이 다 빠져나가면은 그때 터지거나 정리될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잘 맞박에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